안녕하세요. 일본 취업준비생 훈이입니다. 네, 요즘 저처럼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현실적으로 이과에 비해서 저 같은 문과생들은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정보도 많이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알고 계신 승곤이 형님, 이 형님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곤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일본의 종합상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이거는 면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일본 취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가요? 훈님이 공부하셨던 나고야 대학에서 저도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보통 친구들처럼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어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어 실력을 살려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 계기. 그러면 이 단기간에 생각보다 일본어가 많이 늘었고, 또 네. 살면서 그 일본 생활이 좋으셨던 것도 좀 적용을 했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일본에 가고 싶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본 취업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가 일본 드라마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일본 아이돌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일본에 살면서도 그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일본인 친구들 그리고 일본인 선생님들, 알바할 때 사장님들, 동료분들 이런 관계들 속에서 뭔가 일본만의 따뜻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여기에서 살더라도 크게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드라마도 관심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약간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좀 갖고 있던 편견들 있잖아요. 일본에 대한 편견.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되게 개인적일 거라고 했던 그런 우리 인식이 있잖아요. 네, 막상 또 살아보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은 한국에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외국에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좀 더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간적이라고 저도 느꼈어요. 본격적으로 일본 취업을 준비하신 기간이라든지 또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는 엔트리 시트 작성하실 때 스펙 같은 걸 어떤 걸 적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스펙보다는 경험을 많이 본다는 거는 인터넷을 찾아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되게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배정을 받으신 분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욱더 와닿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준비 기간은 저는 되게 짧은 편이고요. JLPT를 준비한다, 자격증을 딴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1년 정도를 계속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고, 본격적이게 한 거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초에 배정을 받았거든요. 7, 8, 9, 10 이렇게 해서 4개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어떤 스펙을 썼느냐 물어봐 주셨는데, 한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스펙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적었던 뭔가 스펙 딱 정량적으로 적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의 경우에는 토익 정도? 그리고 JLPT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JLPT의 경우에도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안 적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훈님은 여자친구분이 이제 외국 그죠, 분이니까 그죠, 토픽에 대해서 당연히 아실 텐데, 네네. 한국 분들이 토픽에 대해서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한국에서 일본 친구가 와서 아니면 외국 친구가 와가지고 채용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한국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할 때 자격증보다는 면접을 그냥 한번 보면 알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JLPT라든지 JPT라든지 점수가 있으면 당연히 좋고 본인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필수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전공이라든지 저는 부전공을 2개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라든지 뭐 지금까지 동아리 활동한 내용 그리고 인턴한 내용 뭐 이런 거 적은 것 같습니다. 약간 있으면 그냥 있구나 이 정도지 이거 있어 대단해 약간 이 정도는 아니라는 네, 이거를 되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올해 7월 JLPT가 취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보기로 했었죠. 네 저도 그래서 네. 좀 슬펐습니다. 조금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면접 대비라든지 엔트리 시트에서 문법적으로 깔끔하게 다듬는 그런 연습만 많이 하신다면은 일본어 능력에서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분명 댓글 다실 거예요. 그러면 토익이랑 JLPT 몇 점이에요? 라고 물어볼 것 같긴 한데 혹시 괜찮으시면 대충 어느 네. 정도인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영어에 있어서는 자신 있는 편이라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같이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900점대이고 그렇죠. 네, JLPT는 N1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SPI라고 약간 네. 적성 검사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적성. 이거를 좀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시험을 네. 형님은 이제 좀 특이하게 미국 가서 이 취업 준비를 하신 케이스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에서도 SPI를 시험을 보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SPI가 뭔지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약간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 기업으로 치면은 인적성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온라인으로 보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직접 테스트 센터라고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있는 컴퓨터로 시험을 봐야 되는 형식이 이렇게 있고요. 가끔 가다가 종이로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럼 그 커트라인은 네. 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몇 점까지인지 아니면 그게 커트라인이라는 게 막 점수가 사실 안 나와요. 테스트를 다 보고 나서. 제가 점수를 알 길이 없고 이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도 알 길이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패스 페일의 개념으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거면 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네,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문제집 많이 풀어보고 특히 언어 영역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한국의 수능 국어 영역을 일본어로 푼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보려고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탄탄히 대비를 해놔야 아무래도 외국어로 시험 보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통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SPI를 안 보는 기업도 있는 거예요? SPI를 안 보는데도 가끔가다 있어요. 외국계 기업은 거의 다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매정을 받으신 기업 네. 같은 경우에는 SPI를 보신 거죠? 네, 봤죠. 인터넷으로 집에서 보신 건가요? 아니면? 네, 인터넷에서 집에서 봤어요. 아.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봐도 사실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보면 돼요? 네, 기간만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딱 수험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네. 좋네요. 그건 진짜 좋네요. 그래서 되게 편하죠. 자기가 컨디션 좋을 때 보통 사람마다 이게 집중 잘하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죠. 네,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질문은 지원서를 몇 개 정도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서 쓰셨을 때 그 기업마다 정보를 어디서 정확히 좀 알차게 찾으실 수 있었는지 좀 그런 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업 분석. 일단 지원서는 제가 다 끝나고 나서 해보니까 한 40개 정도 쓴 것 같고 그 중에서 당연히 이제 지망도가 엄청 높은 기업과 별로 지망하지는 않지만 면접 연습을 위해서 지원했던 기업들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도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회사 웹사이트라든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라면은 투자자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가증권 보고서, 종합 보고서, 실적 발표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전년도 전분기에는 어떤 실적을 냈다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많이 참고하려고 한 것 같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 채용 사이트에 굉장히 알찬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랑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조금 가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회사에서 하게 되는 일,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회사의 교육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채용 사이트에 올려놓기 때문에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으려고 했고 그거랑 유튜브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현직자 인터뷰라던가 아, 그 네. 일본어로 하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분들이 이제 오늘은 뭐 어디 은행에 현직자를 모셨습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가면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채용 사이트 같은 게 이제 마이나비, 리크나비 그런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채용 사이트가 그런 것도 있고 기업별로도 다 있어요. 소니에 지원을 한다 하면은 소니의 채용 사이트가 있어서 소니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선배 사원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소니에서 맞아요. 일하고 있는 사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많이 느꼈고 뭐가 어려웠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인터뷰가 되게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냥 그저께 갑자기 약간 취준생일 때는 갑자기 그냥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래서 그저께 안 자고 그냥 밤새 혼자 제가 어디를 가면 좋을지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형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직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다 적혀져 있더라고요. 우리 자기는 어떤 일을 하고 뭐 좀 심한 데는 자기 하루 일과가 대충 어떤 패턴으로 맞아요. 이루어지는지 네. 그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누구나 자기가 노력만 하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더욱더 많은 정보를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